1번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좋아질 흐름을 주제로 지금의 상태부터 어떤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되는지까지 현실적인 장면 속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1번님들의 현재 상황을 볼게요. 먼저 5번 완드는요. 문제가 커서 힘든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계속 바쁜 상태예요. 겉으로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속에서는 하루 종일 생각이 부딪히고 있는 느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보다 마음이 먼저 일어나 있는 분들. 아직 침대에 누워 있는데 머릿속은 이미 오늘 할 일, 사람, 일정, 책임으로 가득 차요. 아, 오늘도 이거부터 해야지. 이 생각이 자동으로 나오는 상태. 이때 이미 에너지가 소모돼요. 일하거나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괜히 주변을 보게 돼요. 저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지? 나만 뒤처진 느낌. 이 비교는 질투라기보다는 조급함이에요. 나도 원하는 그림은 분명한데 이 마음이 계속 안에서 부딪혀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역할을 잘 해내요. 웃어야 할 땐 웃고 해야 할 말은 하고 그래서 이런 말도 자주 들어요. 잘하고 있네. 괜찮아 보인다. 그런데 이 말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드는 생각은 내가 욕심이 많은 걸까? 이 정도면 만족해야 하나? 근데요, 이건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준이 생긴 상태예요. 예전에는 그냥 바빴다면 지금은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감각이 생겼어요. 5번 완드는 말합니다. 지금 시끄러운 건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직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9번 컵은 1번님들 마음속에 분명한 바람이 생겼다는 걸 보여요. 문제는 그 바람을 아직 꺼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혼자 있을 때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봤을 수 있어요. 이런 삶이면 좋겠다.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여유는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바로 그 뒤에 이 생각이 따라와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지금 상황이 완전히 불행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헷갈려요. 감사해야 할 것도 있고 그래도 뭔가 부족한 느낌도 있고 이 두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정 앞에서 계속 망설이게 돼요. 지금 바꿔도 될까? 조금만 더 버텨볼까? 괜히 흔드는 건 아닐까? 결정을 안 하면 불안하고 결정을 하려면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9번 컵이 말하는 건 당신은 욕심이 많아진 게 아니라 원하는 삶을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게 된 상태를 말해요. 지금 상태는 무너지기 직전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이 생겨서 불편해진 상태예요. 그럼 이제 좋아질 부분은 어디인지, 가장 먼저 풀리는 영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어떤 신호로 느끼게 되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긴 완드가 제일 먼저 말하는 건요. 상황이 좋아진다기보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먼저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맞추고 참고 비교하고 버텼다면 이제는 조금씩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 나도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내가 너무 나를 낮춰보고 있었나? 이 생각 하나가 좋아질 흐름의 시작이에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혹은 혼자 있다가 이런 생각이 스쳐요. 나 생각보다 괜찮은데? 외모 얘기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나에 대한 감각이에요. 예전엔 단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장점도 같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말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전엔 괜찮아요 하던 걸 이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라고 말하게 되고 크게 주장하는 건 아닌데 존재감이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은근히 그걸 느껴요. 예전에는 이런 말을 자주 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그렇죠. 제가 잘난 건 아니고요. 그냥 운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굳이 이런 말을 덧붙이지 않게 됩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속으로라도 인정하게 돼요. 이거 해보고 싶다. 이런 건 좋아한다. 예전엔 괜히 말 안 했던 생각들을 이제는 조금씩 꺼내놓게 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작게라도요. 이게 바로 퀸 완드가 열리는 지점이에요. 신기하게도 내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져요.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부탁이 아니라 제안을 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내가 강해져서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퀸 완드가 말하는 건 좋아짐은 상황이 바뀌기 전에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부터 바뀌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풀림이에요. 그리고 태양 카드는요, 설명 안 해도 느껴지는 카드예요. 이제 좋아진다는 게 생각이 다짐이 아니라 생활에서 체감되기 시작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이런 변화가 먼저 와요. 일어나기 너무 싫지 않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고 그래 오늘은 좀 괜찮을지도 이 생각이 들어와요. 이건 사소해 보여도 엄청난 변화예요. 사람들 앞에서 웃어야 해서 웃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웃음이 툭 나오는 순간이 생겨요. 이게 태양 카드의 가장 확실한 신호예요. 잠이 조금 더 잘 오고 어깨나 턱에 힘이 덜 들어가고 이유 없이 피곤한 날이 줄어들어요. 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막 대박나는 일이 아니라 소소한 좋은 일들이 자주 와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데 타이밍이 맞아떨어지고 괜히 기분 좋은 말을 듣고 일이 생각보다 수월하게 풀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요즘 왜 이렇게 별일 없이 괜찮지? 어느 순간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나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게 바로 이제 좋아질 흐름이 실제로 올라온다는 증거예요. 태양 카드가 말하는 건 행복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다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번님들, 이제 좋아질 흐름은 갑자기 인생이 뒤집히는 변화가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서 생활 자체가 조금씩 밝아지는 흐름이에요. 이건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더 분명해질 거예요. 그럼 이 흐름은 대체 어떤 식으로 내 삶에 들어오는 걸까요? 갑자기 생기는 건지, 내가 뭘 선택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순간 알아차리게 되는 건지, 이제 그 과정을 아주 현실적인 장면으로 풀어볼게요. 먼저 9번 소드. 이 카드가 제일 먼저 말하는 건요. 좋아지는 흐름은 항상 불안을 먼저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님들 중에는 요즘 이런 느낌 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별일 아닌데도 걱정이 늘고 밤에 잠들기 전에 머리가 아주 복잡해지는 상태. 이건 나빠지는 신호가 아니라 변화 직전의 흔들림이에요.
하루는 그냥 흘러갔는데 막상 누우면 생각이 갑자기 몰려와요. 이 선택 맞나? 괜히 방향 바꾸는 거 아닐까? 이러다 더 불안해지면 어떡하지? 낮에는 분명 괜찮았는데 밤에만 유독 불안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 카드가 정확하게 그 장면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게 돼요.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관계가 어긋나면 어떡하지? 나만 손해보는 선택이면? 이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선택을 해야 하는 단계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들 수 있어요. 차라리 지금처럼만 살까? 그래도 이 정도면 안정적이잖아. 익숙한 불편함과 새로운 불안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태. 이게 바로 흐름이 들어오기 직전의 심리예요. 지금의 불안은 여러분들을 막으로 온 게 아니라 진짜 선택을 앞두고 올라온 것이에요. 불안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하나로 모입니다. 그래도 이건 포기 못하겠다. 그래도 이건 놓치기 싫다. 이게 바로 9번 컵이에요. 계속 고민하던 문제에서 문득 이런 결론이 나요.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고 이건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이다. 모든 게 정리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는 분명해져요. 예전에는 사람들 시선, 주변의 조언이 크게 들렸다면 이제는 그건 그렇고 나는 이 문장이 앞에 붙어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 기준이 생긴 거예요.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마음이 조금씩 편해져요. 선택을 미룰 때보다 솔직해졌을 때가 덜 불안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이 생겨요. 이게 바로 흐름이 마음 쪽으로 먼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흐름은 상황을 먼저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걸 분명히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기까지 오면 머리로 계산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요. 나이트컵은 큰 결단이 아니라 한 걸음을 상징해요. 연락 안 하던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어지고 하고 싶었던 얘기를 꺼내고 싶어지고 나를 숨기고 있던 상황에서 조금은 솔직해지고 싶어져요. 이건 충동이 아니라 감정이 흐름을 따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은 아주 사소한 선택일 수 있어요. 약속을 하나 잡는다. 미뤄왔던 걸 시작해본다. 더 이상 참지 않고 말한다. 이 선택 하나가 이후 흐름을 바꿉니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도 해보길 잘했다. 내 마음은 덜 답답해졌다. 이 감정이 쌓이면서 좋아질 흐름이 현실에서도 자리를 잡습니다. 나이트컵이 말하는 건 이 흐름은 용감해서 오는 게 아니라 솔직해졌을 때 따라온다. 1번님들 이제 좋아질 흐름은 이렇게 들어와요. 불안이 먼저 오고 그 불안 속에서 진짜 바람이 정리되고 감정이 이끄는 작은 선택이 이어진다. 그럼 이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오래 가는지, 어떤 태도는 도움이 되고 어떤 태도는 오히려 흐름을 꺼버리는지 현실적인 조언을 볼게요. 운명의 수레바퀴. 지금은 내가 다 정리하려고 하면 흐름이 막히고 움직이는 걸 느끼고 올라타면 흐름이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 1번님들에게 가장 위험한 태도는 이거예요. 언제까지 어떻게 결과가 뭐가 될지 다 정해놓고 움직이려는 태도. 요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거 해봤자 안 되겠지. 결국 똑같을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건 현실적인 판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흐름을 중간에서 끊는 행동이에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지금은 결론을 낼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준비되면, 확신이 들면, 상황이 더 좋아지면,
이 말 요즘 자주 떠오르지 않으세요? 근데 이 카드는 분명히 말해요.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는다. 움직이면서 맞춰지는 것이다.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일단 한번 가보자.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 이 태도 하나가 운을 움직이게 해요. 여러분들은 작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아야 되고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해야 하고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아직 오지도 않은 결과로 걱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사제가 조용히 말해요. 너는 이미 알고 있다. 문제는 그걸 믿지 않을 뿐이다.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는데 자꾸 마음이 가는 방향이 있어요. 생각하면 편해지는 선택, 상상하면 숨이 트이는 방향, 말로 꺼내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얘기. 이건 우연이 아니라 내 감각이 보내는 신호예요. 주변에서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거 현실적이야? 지금 그럴 때야? 괜히 불안해질걸? 이 말을 들으면 내 감각이 틀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여사제가 말하는 건 지금은 조언을 모을 때가 아니라 걸러야 할 때다. 이 흐름을 타려면 사람들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조용할 때, 내 생각을 적어볼 때 진짜 답이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직감이 올라오는 순간을 기록하거나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거나 조용한 시간 일부로 만들거나 남의 기준으로 내 선택을 평가하면 안 되고 설명 안 되는 감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회는 눈에 띄게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4번 컵은 정반대예요. 기회는 이게 맞나 싶은 얼굴로 옵니다. 너무 작아 보여서, 예전과 비슷해 보여서,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이랬는데 결국 안 됐잖아. 이런 흐름은 늘 중간에 멈췄어. 이 생각은 이해되지만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상황도 마음도 달라졌어요.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완벽하지 않아도 받아보자. 이 한 문장이 흐름을 이어줘요. 작아 보여도 한번 받아보기. 익숙함과 지루함을 구분하기. 이번엔 다를 수 있다라고 열어두기. 그리고 여러분은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기대 안 한다는 이유로 흘려보내도 안 됩니다. 1번님들, 이제 좋아질 흐름을 잘 타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아요. 흐름을 억지로 조종하지 말고 내 감각을 믿고 작게 와도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이 흐름은 끊기지 않고 이어져요. 지금까지의 리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제 좋아질 흐름은 이미 와 있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걸 밀어내지 않는 것이다. 지금 느끼는 이 미묘한 변화, 괜히 온 게 아닙니다. 1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이제 좋아질 흐름. 그럼 2번님들 현재 상황부터 볼게요. 2번님들은 지금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책임지고 있는 상태예요. 겉에서 보면 안정적이다. 잘 버티고 있다. 그래도 기반은 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작 본인은 계속 피곤하고 마음이 잘 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쉬면 안 될 것 같은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이런 말 속으로 자주 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 만들어놨는데, 이걸 내가 아니면 누가 하지?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미 오래 버텨왔기 때문이에요. 쉬는 날에는 완전히 쉬지 못하고 머릿속 한켠에 항상 걱정이 남아있고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계속 밖에 나가 있는 상태. 지금 내가 안 챙기면 이거 다 흩어질 것 같은데 이 생각이 기본값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이번님들을 이렇게 봐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안정적인 사람, 알아서 해주는 사람. 그래서 부탁도 자연스럽고 기대도 당연해요. 문제는 그 기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받아왔다는 점이에요. 처음엔 이 정도는 내가 하지 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감당하는 몫이 조용히 늘어났다는 걸 깨달아요. 책임이나 역할, 의무나 감정노동. 근데 이미 익숙해져서 힘든지도 헷갈릴 수 있어요. 이번님들의 불안은 미래가 불확실해서가 아니에요. 이걸 내가 계속 끌고 가야 하나라는 불안이에요. 그래서 쉬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아무 일 없어도 긴장이 안 풀려요. 10번 동전이 말하는 건 지금의 피로는 불안정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안정적인 역할만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황제 카드는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항상 긴장 상태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되면 다음은 이렇게, 이 사람 반응이 이러면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미리 대비. 그래서 머리가 항상 너무 바빠요. 이건 책임감이지 불안정함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내 감정을 챙길 때가 아니야. 일단 정리부터 하고. 그래서 내 감정은 항상 나중으로 밀려요. 황제 카드가 강해질수록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참으면 다 괜찮아져. 근데 이 말은 한 번, 두 번은 괜찮아도 계속 반복되면 마음을 갉아먹어요. 도움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도움 요청하는 게 더 피곤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설명해야 할 것 같고 상대 반응이 신경 쓰이고 괜히 약해 보일 것도 같고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이번님들 가장 많이 소모되는 건 체력보다 정신 에너지예요. 내가 이걸 잡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이 하루 종일 긴장을 만듭니다. 황제 카드가 말하는 건 너는 약해서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오래 강한 역할을 맡고 있었을 뿐이다. 이번님들 지금 상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나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너무 잘 버텨온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의 피로는 끝이 아니라 전환 직전의 신호예요. 그럼 이제 좋아지는 흐름은 갑자기 가볍게 놀아도 되는 변화가 아니라 이거 이제 내가 혼자 안 잡아도 되겠구나. 이 감각이 먼저 찾아와요. 그럼 지금부터 어디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더 월드가 말하는 건 너 2단계는 이미 다 겪었다. 그래서 요즘 이번님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쳐갈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충분히 해본 것 같아. 여기서 더 버틴다고 달라질까? 이 정도면 마무리해도 되지 않나? 이건 포기가 아니라 완성에 가까운 감각이에요. 예전에는 그래도 의미가 느껴졌던 일이 요즘은 자꾸 반복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같은 말, 같은 역할, 같은 책임. 갑자기 싫어진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건 원래 내 몫은 아니었는데 왜 당연하게 내가 하고 있지? 이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이 바로 더 월드의 신호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올라와요. 내가 늘 챙기던 관계, 내가 늘 맞추던 관계, 내가 늘 책임지던 관계.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질 수 있어요. 이건 냉정해진 게 아니라 내 역할이 끝났다는 감각이에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먼저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처럼 집착이 없고 결과에 덜 매달리고 되면 되고 아니면 말지 이런 여유가 생겨요. 이 여유가 다음 흐름을 열어줘요. 지금 끝나는 건 실패가 아니라 너무 잘 해낸 한 챕터예요. 6번 완드는요. 숨어있던 성과가 밖으로 드러나는 카드예요. 이번님들은 원래 티내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늦게 와요.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건 당신이 있어서 된 거예요. 이건 인정해야죠. 이 말들이 괜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문득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나 꽤 많은 걸 해왔네. 이때 처음으로 내가 버텨온 시간이 성과로 느껴져요. 갑자기 자신감이 폭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감각이 들어요. 그래도 나는 해낼 줄 아는 사람이구나. 완전히 무너질 사람은 아니었네. 그게 6번 완드의 힘이에요. 이 흐름에서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새로운 제안, 역할의 변화, 이전과 다른 위치. 이건 운 좋게 얻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결과예요. 예전엔 내가 이걸 해야 한다였다면 이제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로 중심이 이동해요. 이게 체감되는 가장 큰 변화예요. 이제 너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이번님들, 이제 좋아질 흐름은 이렇게 옵니다. 끝내도 되는 건 정리되고 버텨온 시간은 인정받고 책임은 선택으로 바뀌는 흐름. 이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라 그동안의 무게가 제자리를 찾는 변화예요. 그럼 이 흐름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로 들어오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게요. 3번 완드. 이 카드가 말하는 시작은요.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아니라 앞을 보기 시작하는 감각이에요. 요즘 이번님들은 이 다음은 뭐지? 이제는 그림도 보고 싶다. 여기까진 충분히 온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올라온 순간부터 흐름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안정적으로 느껴졌던 공간이 요즘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같은 사람, 같은 일, 같은 패턴. 이게 싫어진 게 아니라 더 넓은 그림을 볼 준비가 된 상태예요. 갑자기 현실적인 계산보다 이런 상상이 먼저 떠오를 수 있어요. 몇 년 뒤엔 이렇게 살고 싶다. 이 방향으로 가면 나쁘지 않겠다.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는데 방향감이 생겨요. 이게 바로 3번 완드의 신호예요. 아주 큰 기회가 아니라도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새로운 역할 이야기, 다른 방식의 제안, 사람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 중요한 건 이건 지금까지의 연장선이 아니라 다음 단계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3번 완드가 말하는 건 이 흐름은 갑자기 뛰어드는 게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게 되면서 시작된다. 예전의 이번님들이라면 선택 앞에서 감정이 크게 흔들렸을 수 있어요. 죄책감, 책임감, 미안함. 근데 이번엔 달라요. 킹컵은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룰 줄 알게 된 상태예요. 결정을 앞두고도 예전처럼 불안에 끌려가지 않아요. 마음속엔 파도가 있는데 겉으로는 비교적 평온해요. 그래, 감정은 올라올 수 있어. 근데 그걸로 결정하지 말자. 이 태도가 생겨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달라져요. 상대 감정을 다 받아주지 않고 선을 지킬 건 지키고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차가워진 게 아니라 성숙해진 감정 태도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선택을 해요.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거나 감정 소모가 큰 상황에 빠지거나
잠시 거리를 두는 결정. 이 선택 뒤에 큰 후회가 남지 않아요. 이번 선택 나한테는 맞았다. 킹컵이 말하는 건 이 흐름은 감정을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감정을 품은 채 선택할 수 있을 때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좋아질 흐름은 계속 바쁘게 움직이면서 오지 않아요. 오히려 의도적인 멈춤을 통해 들어와요. 이게 4번 소드의 방식이에요. 일정 하나를 줄이고 연락을 좀 덜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고 이건 도피가 아니라 재정비예요. 그리고 생각이 정리돼요. 그리고 멈춰 있으니 오히려 생각이 또렷해져요. 뭘 해야 할지, 뭘 내려놔야 할지, 지금은 뭘 하지 말아야 할지 이게 명확해져요.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쉬었는데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는 순간 이때 이런 감각이 옵니다. 아, 나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이게 흐름이 몸으로 내려오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4번 소드가 말하는 건 이제 좋아질 흐름은 더 애써 오는 게 아니라 쉬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 때 들어온다. 그럼 이제 이 흐름을 어떻게 대해야 오래가는지, 어떤 태도는 살리고 어떤 태도는 버려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운둔자 카드가 말하는 건 지금은 더 많은 조언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다. 이모님들은 원래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주변 말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쉽게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텨왔어요. 근데 지금 흐름에서는 그 방식이 맞지 않아요. 괜히 사람 만나기 싫다. 설명하는 게 너무 피곤하다. 여러분들은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괜히 사람 만나기 싫다. 설명하는 게 너무 피곤하다. 아무 말 안 하고 있고 싶다. 이걸 외로움이나 무기력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정리의 신호예요. 예전에는 도움됐던 말들이 요즘은 이렇게 들려요. 그래도 참고 해봐. 너 정도면 잘하고 있잖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 말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 아무 조언 없이도 이런 생각이 정리돼요. 이건 내가 계속 가야 할 길이고 이건 이제 내려놔도 되는 길이고 이건 지금은 멈춰야 하는 지점이다. 이게 운동자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교환카드는 전통과 기준, 질서를 상징하지만 지금 이번님들에게는 이렇게 나와요. 너에게 맞는 기준을 다시 세워라. 예전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요즘은 자꾸 불편하게 느껴져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지. 이 나이엔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위치면 참아야지. 이 생각들이 지금은 나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번님들은 그동안 너무 어른스러웠어요. 그래서 교환카드가 묻습니다. 그 기준, 지금의 너에게도 여전히 맞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말아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 이 이상은 하지 않겠다. 이건 내 원칙이다. 이 기준이 생기면 흐름이 흔들리지 않아요. 나만의 원칙을 3가지 정리하기. 이건 내 기준이 아니다 구분하기. 의무와 선택을 나누어 보기. 그리고 남의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지 말기. 죄책감으로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별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실 아직 기대하고 있다. 근데 너무 실망해봐서 스스로 그걸 숨겨왔을 뿐이에요. 별 기대 안 해.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이 말은 현실적이어서가 아니라 상처받기 싫어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런 순간이 와요. 그래도 이번엔 좀 다를지도. 이 흐름 나쁘지 않은데. 이 생각이 올라올 때 바로 그게 별의 신호예요. 별카드는 크게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조금만 믿어도 충분하다. 하루 한 번, 작은 기대 하나, 사소한 긍정 하나. 이게 흐름을 계속 살려요. 작은 기대를 부정하지 않거나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열어두기. 스스로에게 희망적인 말 건네기. 기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미리 실망하려는 습관도 버리고. 이번님들 이제 좋아질 흐름을 잘 타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기준을 다시 세우고 희망을 완전히 닫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이 흐름은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번님들 이제 좋아질 흐름은 더 잘해야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해온 사람이 이제 자신을 돌려받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 조용한 변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이제 좋아질 흐름. 먼저 3번님들의 지금 현 상황을 볼게요. 지금 3번님들의 일상은 큰 사건이 있어서 힘들다기보다 계속 쌓여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거워진 상태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미 피곤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잠을 못 자서라기보다는 머릿속이 먼저 깨어있는 느낌. 오늘 처리해야 할 일,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할 상황, 미뤄두면 안 될 책임. 이게 하루 시작부터가 이미 정리돼 있어요. 3번님들은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너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건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네가 정리 좀 해줘야 돼. 처음엔 책임감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역할이 너무 당연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해야지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와요. 쉬는 시간이 있어도 머리는 계속 돌아가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저건 언제까지 해야 하지? 나 말고 누가 이걸 챙기지? 그래서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10번 완드 상태예요. 그만두고 싶다가 아니라 지치다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3번님들은 모든 걸 때려치우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오래 두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3번님들의 감정이 이렇게 표현돼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이게 꼭 내 몫이어야 하나? 이 질문이 나온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한계선 근처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3번님들의 현 상황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책임졌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태예요. 10번 완드가 몸의 피로라면 8번 컵은 마음의 피로예요. 3번님들은 요즘 이런 느낌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제 이걸로는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느낌. 예전엔 분명 의미가 있었어요.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었고 내가 필요하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똑같은 일을 해도 속이 허한 느낌이 먼저 와요. 이게 바로 8번 컵의 핵심이에요. 아직 그만두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다른 방향을 상상해보고 만약에를 떠올리고 지금 삶 말고 다른 장면을 그려보고 이건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상태예요. 8번 컵은 아주 조용한 갈등을 만들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가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맡은 게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떠나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만족하며 머물지도 못하는 중간 상태가 됩니다. 이게 3번님들이 느끼는 지금의 답답함이에요. 3번님들 이거는 실패 신호가 아니라 성장이 끝난 자리에서 다음 단계로 가기 직전 신호예요. 지금 느끼는 공허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다른 걸 담아야 할 시점이라는 뜻이에요. 3번님들 지금 현 상황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책임은 이미 충분히 해냈고 몸도 마음도 많이 써버렸고 그래서 이제는 계속 이렇게 가고 싶지는 않다는 신호가 올라오는 상태. 이건 무너지기 직전이 아니라 이제 좋아질 흐름이 시작되는 직전이에요. 산모님들은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칠 만큼 충분히 해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좋아질 흐름은 뭔가를 더 얻는 방향이 아니라 덜 휘둘리고 덜 소모되는 방향으로 옵니다. 지금부터는 어디서부터 먼저 편해지는지를 생활 장면으로 하나씩 열어볼게요. 먼저 킨소드가 말하는 건 분명해요.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한다. 그동안 산모님들은 상황을 감정적으로 느끼고 그걸 다시 이성으로 정리하느라 머리가 늘 복잡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제는 그 과정이 짧아져요. 아, 이건 아닌데를 바로 알아차리고 예전엔 어떤 상황이 불편해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근데 이제는 그 순간 바로 느낌이 와요. 이건 내 선을 넘는 거다. 이 판단이 빨라져요. 퀸 소드는 많이 말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핵심만 말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와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 안 해줘도 괜찮아지고 아니요를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냉정해진 게 아니라 자기 기준이 생겼다는 신호예요. 예전에는 누가 한 말이나 행동 하나에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을 수 있어요. 이제는 저건 저 사람 문제지 하고 정리되는 속도가 빨라져요. 이게 바로 킨소드가 가져오는 첫 번째 편안함이에요. 산모님들에게 가장 먼저 좋아지는 건 상황이 아니라 판단력이에요. 이 판단력이 생기면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확 줄어들어요. 5번 소드는 겉으로 보면 불편한 카드처럼 보이지만 이번 흐름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길 필요 없는 싸움을 내려놓는 카드예요. 예전엔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이건 내가 바로 잡아야 돼. 이건 내가 설명해야 돼. 근데 이제는 그 싸움을 안 합니다.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겠지 하고 빠져나와요. 이게 패배가 아니라 선택의 변화예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예전보다 연락이 줄거나 굳이 깊게 얽히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이건 관계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소모를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5번 소드는 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 상황에서 내가 이긴다고 해서 진짜 좋은 게 남을까? 이 질문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발을 빼게 됩니다. 이게 산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변화예요. 더 이상 감정 싸움을 안 하게 되고 정당성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내 에너지를 지킬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삶이 훨씬 조용해져요. 산모님들의 이제 좋아질 부분을 정리하면 생각이 또렷해지고 판단이 빨라지고 이길 필요 없는 싸움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감정 소모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흐름. 이 변화는 겉으로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압니다. 아, 나 이제 예전처럼 안 힘들다. 이게 바로 이제 좋아질 흐름의 시작 신호예요. 그럼 3번님들은 이미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고 괜히 싸우지 않아도 되는 단계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 좋아지는 흐름은 어떤 계기로 현실에 들어오는지 가만히 있다가 오는 건지 내가 뭘 선택해야 열리는지 운이 움직이는 타이밍과 접점을 살펴볼게요. 한번님들 흐름이 들어오는 첫 번째 방식은요. 계획해서 잡는 게 아니라 상황이 먼저 바뀌면서 시작돼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좋은 변화인지 확신이 안 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의 태도가 바뀌거나 내가 맡고 있던 역할이 조정되거나 예상과 다른 제안이 들어오거나 이건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아주 사소한 계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소한 변화가 지금까지 굴러가던 판을 살짝 어긋나게 만듭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런 체감으로 옵니다. 내가 조종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알아서 움직이네? 이게 중요한 신호예요. 그동안 3번님들은 직접 움직여야만 흐름이 바뀐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먼저 변합니다. 처음엔 이게 왜 지금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이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쌓아온 결과예요. 참아왔던 것, 미뤄왔던 결정, 마음으로는 이미 떠나 있던 자리. 이게 전부 모여서 이제야 수레바퀴가 도는 거예요. 3번님들의 변화는 노력의 보상처럼 오지 않아요. 타이밍이 맞아서 자연스럽게 판이 바뀌는 흐름이에요. 수레바퀴가 돌면 그 다음에 바로 이 장면이 옵니다. 선택의 순간. 근데 이 선택은 절박한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전엔 이런 느낌이었을 수 있어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 어쩔 수 없지. 근데 이제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꼭 이쪽만 가야 하나? 다른 방향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이미 흐름은 열려 있어요. 예전에는 결정을 미루면 불안했을 수 있는데 이제는 조금 기다려도 괜찮아집니다. 지금 당장 안 정해도 돼. 이 여유가 생겨요. 이게 바로 2번 완두가 주는 변화예요. 2번 완두는 자기 삶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이 방향으로 가면 1년 뒤 나는 어떨까? 저 방향으로 가면 내가 더 편할까? 이 질문은 불안이 아니라 선택권이 생겼을 때만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 흐름은 무언가를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고를 수 있는 위치로 3번님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10번 컵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흐름의 끝은 성취나 성공보다는 마음이 편해지는 방향이에요. 3번님들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 이 선택.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하다. 조건이나 계산보다 감정이 먼저 안정됩니다. 10번 컵은 이런 말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야가 아니라 이제 좀 살겠다. 이 감정이, 이 흐름이 맞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3번님들은 관계나 환경에서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나를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공간.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이게 하나라도 생기면 10번 컵은 이미 작동 중이에요. 이 흐름은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운이 아니라 제자리처럼 편안한 자리로 돌려놓는 운이에요. 3번님들 이제 좋아질 흐름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계기로 판이 흔들리고 선택지가 생기고 계산보다 마음이 편한 쪽을 고르게 되고 그 선택이 삶 전체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흐름. 이건 급하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전환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흐름을 오래 유지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선택은 피해야 하는지 조언을 살펴볼게요. 3번님들, 이제 좋아질 흐름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태도는 이거예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나를 지키는 것. 끝까지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9번 완드는 조금만 더 참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히 해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하라는 카드예요. 힘든데도 괜찮은 척 하지 않아야 되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 내려놓기. 이게 약해진 게 아니라 회복을 선택하는 태도예요. 요즘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어요. 또 부탁이 들어오거나 또 설명을 요구받거나 또 책임이 넘어오려고 할 때 이때 예전처럼 이번만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건 제 몫은 아닌 것 같아요.
짧은 한 문장이 3번님들을 지켜줘요.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태도는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체력이 바닥인데도 계속 밀어붙이기. 9번 완드는 말해요. 2번 흐름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가져간다. 그리고 나이트컵. 마음이 움직이는 쪽을 믿는 것. 3번님들은 그동안 감정보다 이성이나 책임, 상황을 먼저 봐왔어요. 근데 이제는 이 순서를 바꿔야 해요. 여러분들의 설레는 감정을 무시하지 않아야 돼요. 아주 사소할 수 있어요. 갑자기 끌리는 제안, 마음이 가는 사람, 해보고 싶은 생각. 예전 같으면 지금 그럴 때 아니야 하고 넘겼을 거예요. 근데 이번 흐름에서는 그 설렘이 방향 표시 등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정 앞에서 이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가 아니라 이 선택을 생각하면 내 마음은 편할까? 나이트컵은 정답보다 감정의 진실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태도는 감정을 사치처럼 여기기, 현실적으로 생각해로 마음 차단하기. 이번 흐름은 현실과 감정이 같이 가야 열려요. 마지막 카드가 7번 컵이라는 건 이 흐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가능성에 휘둘리는 것. 갑자기 선택지가 많아질 때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것도 가능해 보이고. 다 잡고 싶은 마음. 이때 중요한 건 다 할 수 있나가 아니라 지금 내 체력으로 감당 가능한 게 뭔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꿈과 현실을 섞어 정리하는 태도예요. 7번 컵은 꿈을 버리라는 카드가 아니에요. 꿈을 하나씩 현실로 옮기라는 카드예요. 동시에 여러 개 잡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 정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이번 흐름을 길게 가져가는 핵심이에요. 3번님들, 이제 좋아질 흐름을 잘 타는 태도는 이거예요. 끝까지 버티지 말고 나를 지키고 마음이 움직이는 쪽을 믿고 가능성은 줄이고 집중은 늘리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이 흐름은 길고 안정적으로 갑니다. 3번님들, 이번 흐름은 인생을 뒤집는 운이 아니에요. 이제 덜 아프게, 덜 무겁게 살아도 되는 시기예요. 지금처럼 속도를 조금 낮추고 마음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그러면 좋아질 흐름은 생각보다 오래 머물 겁니다. 3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이제 좋아질 흐름. 그럼 4번님들 현재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4번님들 카드가 말해주는 건 지금은 감정이 복잡해서 힘든 상태가 아니라 계속 정리하고 판단하고 맞추는 역할을 해온 상태예요. 그래서 지친 거예요. 울컥하는 감정보다 머리가 너무 오래 바빴던 분들. 그리고 킹소드는 항상 상황을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이런 역할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 않으세요? 누가 문제 생기면 정리해주고 갈등 생기면 중간에서 조율하고 감정 섞이지 않게 방향 잡아주는 사람. 겉으로 보면 침착하고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혼자 다 떠안고 있는 상태예요. 사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해 왔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되지. 그래서 속상해도 논리로 정리하고 힘들어도 판단으로 덮어왔어요. 이게 바로 킹소드의 무게입니다. 사모님들은 감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건 내가 감정적으로 느낄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해. 그래서 마음을 꺼내기보다 계속 안으로 접어두게 됩니다. 킹소드가 강한 분들은 이 압박을 늘 안고 있어요. 내가 흔들리면 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다. 그래서 더 단단해지고 더 차분해지고 더 말수가 줄어들어요.
킹소드가 말하는 건 너는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오래 중심을 맡아온 사람이다. 그리고 6번 동전이 지금 자리에서 나왔다는 건 사모님들이 요즘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항상 내가 맞추는 쪽이지?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고 도움 요청이 자연스럽게 오고 결국 내가 처리하는 일들이 많아요. 처음엔 이 정도는 괜찮지였는데 이제는 그게 기본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정작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뭐지? 이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균형은 많이 기울어졌다는 뜻이에요. 사모님들은 거절 자체보다 거절하고 난 뒤에 감정이 더 힘들 수 있어요. 괜히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이 정도도 못 해주나? 그래서 또 한 번 양보하고 또 한 번 맞추게 돼요. 그리고 요즘 유독 공평함이나 균형, 정당함에 민감해졌다면 그건 욕심이 아니라 너무 오래 불공평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6번 동전이 말하는 건 지금 힘든 이유는 네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너가 너무 오래 베풀어온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모님들 지금 상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나는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오래 이성과 배려로 버텨온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의 피로는 무너짐이 아니라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예요. 사모님들은 늘 상황을 정리하고 판단하고 맞추는 역할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쳤던 거예요. 이제 좋아지는 흐름은 그 역할을 더 잘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옵니다. 지금부터 어디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2번 완드. 이 카드가 제일 먼저 말하는 변화는요.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건 내가 해야지. 이건 어쩔 수 없지. 이런 선택지가 하나뿐이었다면 이제는 마음속에 이 문장이 생깁니다. 꼭 내가 해야 하나? 그리고 요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결정했을 일, 당연히 내가 맡았을 역할. 근데 이번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깐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다른 방향은 없을까? 내가 아닌 선택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멈춤 자체가 이미 좋아지는 신호예요. 2번 완드는 자기 삶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왜 항상 이 자리에 있지? 이 역할 꼭 계속해야 할까? 다른 방향은 진짜 없을까? 이 질문이 떠오른다는 건 이제 시야가 넓어졌다는 뜻이에요. 사모님들은 원래 논리적이고 공정한 선택을 잘해요. 근데 이제는 이 질문이 추가됩니다. 이 선택이 나한테는 괜찮은가? 이 질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꿔요. 예전엔 힘든 선택을 하면서도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게 맞는 선택이야. 다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설득이 줄어듭니다.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이 문장이 나오기 시작해요. 2번 완드가 말하는 건 이제 너는 정해진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고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그리고 2번 동전이 나온다는 건 삶의 무게가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정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덜 무거워지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동시에 잘하려는 태도가 줄어듭니다. 예전엔 이런 상태였을 수 있어요. 일도 놓치면 안 되고 관계도 챙겨야 하고 감정도 억누르고 판단도 정확해야 하고 근데 이제는 이 중 몇 개를 내려놓습니다. 이건 지금 안 해도 된다. 이 판단이 가능해져요. 생활 속에서 이런 변화가 보일 수 있어요.
일정 하나를 줄이거나 연락 빈도를 조절하거나 내가 먼저 나서지 않는 선택. 이게 게을러진 게 아니라 균형을 되찾는 과정이에요. 가장 빨리 느껴지는 변화는 이거예요. 예전엔 상황 하나, 말 한마디에 머릿속으로 여러 번 곱씹었다면 이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동전은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모든 걸 동시에 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 보여도, 조금 느려 보여도 괜찮아집니다. 이 여유가 삶을 가볍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덜 애쓰는데 마음은 더 안정돼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건 지금의 나에게 맞다. 이 감각이 이제 좋아질 흐름의 핵심이에요. 사모님들, 이제 좋아질 흐름은 이렇게 옵니다. 선택지가 하나에서 둘로 늘어나고 맞는 선택보다 나한테 맞는 선택을 하게 되고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균형이 유지되는 상태. 이건 갑자기 편해지는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으로 방향을 트는 변화예요. 그럼 이 변화는 어떤 계기로 현실에 들어오는지,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방향이 갈라지는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흐름이 오는지 살펴볼게요. 10번 동전. 이 구조 너는 이미 충분히 오래 지켜왔다. 사모님들 삶에는 오래 유지해온 틀이 하나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는 구조. 내가 빠지면 흔들리는 발.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은 상황. 이게 가족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 말 입 밖으로 나오거나 머릿속에서 맴돌았을 수 있어요. 원래 내가 맡아서 해왔잖아. 지금까지 이렇게 굴러왔잖아. 이 말이 나온다는 건 이미 오래 버텨왔다는 증거예요. 겉으로 보면 안정적이고 정리돼 있고 크게 문제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안쪽에서는 이런 감각이 커졌을 수 있어요. 이 구조 안에서 더는 숨이 안 트인다. 계속 이 방식으로 가야 하나? 이게 바로 10번 동전이 말하는 계기예요. 어느 날 문득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항상 이건 내가 책임지고 있지? 이만큼만은 이미 충분하지 않나? 이 자각이 생기는 순간 흐름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0번 동전이 말하는 건 이 변화는 갑자기 판을 뒤엎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지켜온 구조에서 시작된다. 10번 완드는 갑작스러운 사건보다 누적된 피로를 말해요. 사모님들, 요즘 이런 느낌 있었을 수 있어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너무 버겁다는 느낌. 이건 약해진 게 아니라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예요. 예전 같으면 별거 아니었을 일에도 요즘은 유난히 피곤해요. 설명하는 것조차 버겁고 판단 하나에도 에너지가 들고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는 말이 떠올라요. 이게 바로 흐름이 들어오기 직전의 상태예요. 어느 순간은 이런 생각이 스쳐요. 이걸 내가 안 하면 정말 안 굴러갈까? 혹시 내가 너무 많이 짊어진 건 아닐까? 이 질문 하나가 판을 바꿉니다. 실제로 내려놓지는 않았는데 머릿속으로 한 번쯤 상상해 봤을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안 하면? 조금 느려지면 어때? 이 상상이 이제 좋아질 흐름의 진짜 계기예요. 10번 완드가 말하는 건 흐름은 네가 무너질 때 오는 게 아니라 네가 더 이상 혼자 들지 않겠다고 느낄 때 온다. 마지막으로 킹 소드가 나왔다는 건 이 변화가 감정 폭발로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주 냉정하고 명확한 판단으로 옵니다. 분노나 서운함이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선택이 이루어져요. 이건 내가 계속 맡을 일이 아니다. 이건 구조를 바꿔야 한다. 톤도 차분하고 말도 짧습니다. 이게
킹 소드의 방식이에요. 더 이상 대신 판단하지 않고, 대신 책임지지 않고, 대신 설명하지 않는 선택. 이 선택이 처음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모두에게 필요한 변화였다는 게 드러나요. 예전의 공정함이란 내가 더 가져가도 균형 맞추는 거였다면 이제는 각자 자기 몫을 지는 게 공정함이 됩니다. 이 기준 변화가 이 흐름 완성 포인트예요. 킹 소드가 말하는 건 이 변화는 참다가 터져서 오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구조를 바꾸는 선택으로 온다. 사모님들, 이제 좋아질 흐름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올해 유지해온 구조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혼자 짊어진 무게가 한계에 닿고 감정이 아닌 판단으로 구조를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되는 흐름. 이건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해온 사람이 자리를 재배치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흐름을 잘 타는 태도와 조언을 살펴볼게요. 여왕제 카드가 나온다는 건 이제 사모님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통제나 판단이 아니라 돌봄이라는 뜻이에요. 그동안 사모님들은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상황을 관리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근데 이제는 그 방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지점까지 왔어요. 이 정도면 내가 나한테 좀 잘해줘도 되지 않나? 굳이 이렇게까지 날 몰아붙일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나왔다면 이미 여왕제 에너지가 들어온 거예요. 예전엔 오늘 뭐 했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오늘 컨디션은 어땠지? 이 질문이 먼저 떠오를 수 있어요. 이 변화는 나태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처음엔 이런 감정도 올라와요.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러다 책임감 없는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왕제가 말해요. 나를 돌보는 태도는 이기심이 아니라 회복이다. 더 월드는 새로운 걸 시작하라는 카드가 아니라 이미 끝난 걸 끝났다고 인정하라는 카드예요. 사모님들 그동안 너무 오래 한 판을 끌고 왔어요. 그래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이 정도로 끝내도 되나? 근데 이건 미완성이라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놓기 싫은 감정일 수 있어요. 사모님들은 결과가 나와도 이렇게 말해왔을 가능성이 커요. 이 정도는 당연하지. 아직 멀었어. 그래서 끝낼 타이밍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더 월드는 묻습니다. 너 스스로는 언제쯤 잘했다고 말해줄 건데? 어떤 걸 정리하거나 역할 하나를 내려놓았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그게 바로 더 월드가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4번 완드. 이제는 마음 놓아도 되는 자리다. 그동안 사모님들은 항상 대비하고 항상 준비하고 항상 판단해야 했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안정 속에서도 불안했는데 이제는 이런 감각이 옵니다. 지금은 좀 괜찮다. 당장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이게 바로 4번 완드의 안정이에요. 그리고 나만의 자리가 생깁니다. 꼭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런 자리가 하나라도 생기면 흐름은 오래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좋은 행동은 편안함을 유지하는 선택하기. 이미 가진 안정 지키기. 이 정도면 괜찮다에 머무르기.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태도는 일부러 흔들어 확인하려는 습관. 안정되면 불안해지는 패턴. 사모님들, 이제 좋아질 흐름을 잘 타는 태도는 이거예요. 나를 돌보는 걸 허락하고 끝난 챕터를 스스로 인정하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머무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이 흐름은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사모님들, 이제 좋아질 흐름은 더 애써서 만들어야 하는 운이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해온 사람이 이제 편안해져도 되는 시기예요.
지금 이 안정감 의심하지 마세요. 사모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